파이썬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언어를 공부하라 그래. 그러면 딱 보면은 굉장히 어글리해 보여요. 못생겨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싫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뭡니? 이게 하이맘 어때요? 하이맘. 하이맘 그리고 이제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썬과 C 같이 배우기 강의를 맡게 된 장태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근데 파이썬이 그렇게 많이 선택이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른 언어들이 좀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또 형식에 얽매여서 해야 됐던 이런 것들도 많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수동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았는데 파이썬은 또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언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다른 어떤 여타의 작업에 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본연의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풀옵션 고급 세단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파이썬을 떠올리면 항상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예전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됐던 것도 뭐 온도 조절도 다 해주죠. 또 가다 서다 요즘에는 다 하죠. 그리고 막 내가 운전하다가 졸기라도 하면 또 차선도 자동으로 바꿔주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도 많고 쾌적하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뭡니? 이게 자동차인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같은데 이게 뭐 에어컨이나 달려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런 자동차를 뭐라 그러죠? 이거는 레이싱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런 레이싱카는 그 속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속도를 꼭 내야 되는데 내가 에어컨이나 무슨 뭐 그런 고급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고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모든 컨트롤들을 다 이렇게 조작을 사람 마음대로 매뉴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런 레이싱카인데 C 언어가 바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레이싱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속도나 퍼포먼스가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다못해 TV에도 우리가 리눅스 운영체제가 들어있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AV인 기계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로켓을 쐈습니다만 그런 인공위성 로켓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들 또 뭐 다양한 어떤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리얼타임 OS 같은 데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동차에 제가 좀 두 가지 언어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될 이유는 많아요.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뭐 언어도 배우기 쉽고 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C를 배워야 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베디드 프로젝트 이런 데도 물론 C를 사용해서 배워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웹이면 웹, 모바일이면 모바일, 뭐 데스크탑, 게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보다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 뭐 C# 이런 언어들이 아직까지는 파이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이썬을 알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파이썬이 메인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거를 할 때 뭐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또는 뭐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분야는 굉장히 파이썬이 주도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요. 그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다른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른 언어들이 생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 개발됐던 C로부터
파생이 돼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서 있는 그런 모습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이 생긴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 자바가 생긴 모양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느낄 텐데 C를 프로그래밍을 해 보고 또 자바를 프로그래밍해 보면 '아 굉장히 많이 유사하네. 생긴 것이 많이 비슷하네. 개념이 비슷하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아직까지는 메이저로 쓰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공부하기 좋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분한테 저도 그렇지만 파이썬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언어를 공부하라 그래. 그러면 딱 보면은 굉장히 어글리해 보여요. 못생겨 보인다는 얘기죠. 배우기 싫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C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파이썬을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나이스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파이썬을 딱 배우고 나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아예 같이 배우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C로 먼저 배우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걸 보면 '와 정말 좋은데? 편한데?'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는 제가 봐도 충분히 같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국영수, 과학, 뭐 한국사 뭐 여러 가지 과목 한꺼번에 배워도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배워보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C 언어는 프로그램이 C 메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항상 진입점이 되고 근데 파이썬은 아까 보셨지만 전혀 메인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에선 다루진 않았는데 우리가 주석, 애노테이션을 다룰 때에는 우리가 C 언어에서는 한 줄짜리는 슬래시 두 개를 하고 쓰면 되고 또 여러 줄의 주석을 달 때에는 슬래시 별표 아스터리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아스터리스크하고 슬래시 요걸 해 놓고 그 사이의 내용을 마음대로 막 쓰면 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샵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샵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이제 파운드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 기호 뒤에 한 칸 띄고 내용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줄 쓸 때는 다 파운드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C 언어는 어떤 실행문이 있으면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항상 끝에 붙여 줘야 되고요. 아까 보셨지만 파이썬은 그런 거 없습니다. 뒤에 세미콜론 붙이는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줄의 코드가 있을 때 그거를 묶을 때 그래서 함수라는 것도 여러 줄의 코드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 여러 줄의 코드를 묶을 때 C 언어나 기타 다른 언어들은 다 이 중괄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들여쓰기를 가지고 그래서 탭 키를 이용해서 들여쓰잖아요. 그러면 이 들여쓰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들을 묶어 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똑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라고 해서 F를 붙입니다. F는 이제 포맷의 이제 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포맷을 붙이려면 프린트 뒤에 이제 F로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고 그냥 우선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C 언어는 프린트 F, 파이썬은 프린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되고 또 C 언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음, 중간, 마지막 내 마음대로 줄바꿈을 할 수가 있는데 줄바꿈을 할 때에는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줄이 바꿔진다. 하지만 파이썬은 프린트하고 내용하면 아까 보셨지만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줄을 매뉴얼하게 바꿀 때는 역슬래시 n 똑같이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은 프린트만 하더라도 줄은 자동으로 바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비교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 레벨에서 비교를 해 봤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C와 파이썬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int x, float y, 캐릭터 z 이렇게처럼 변수 이름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어떤 타입인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본값을 준다. 그리고
printf로 우리가 값을 읽어서 이제 사용할 때에는 그 변수의 타입에 맞는 그런 인수, 즉 퍼센트 뭐라고 쓰는 그런 인수 값을 정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정수 값은 퍼센트 %d, 실수 값은 퍼센트 %f, 그리고 어떤 글자 한 글자 캐릭터 타입은 퍼센트 %c 이렇게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우리가 미리 정의하고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값을 넣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그때 알맞은 타입의 변수가 생성이 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x는 10 이렇게만 쓰게 되면 바로 x라는 게 생성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프린트로 표시할 때에는 어떤 값, 컴마, 변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변수의 값이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니까 줄을 바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컴마 end는 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오든지 간에 그걸 붙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두 개 x, y는 20, 30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값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변수 값으로 들어가고 변수가 생성이 둘 다 된다. 그리고 프린트 할때 F라는 걸 붙여서 포맷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포맷은 이 중괄호 브레이스 안에 어떤 변수명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변수 값이 뿅 하고 들어가서 화면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우선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선언을 해서 만들어 놓고 printf로 어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출력을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변수명에다가 &를 붙여서 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int your age는 0이라고 미리 변수를 하나 마련을 해 놓고 그 다음에 input age라고 프린트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 그 뒤에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your age라고 하는 그 변수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다가 &를 붙였으니까 그 변수의 주소를 찾아가서 집어넣게 된다. 그리고 your age라는 변수가 지금 정수를 받아들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scanf를 할 때에도 %d라고 하는 이 알맞은 포맷을 써줘야 제대로 값이 들어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가지고 inpu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가 나오고 화면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때 바로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미리 변수를 정해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your age는 input 해가지고 age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age하고 콜론 한 다음에 깜빡깜빡 하게 되고 우리가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게 바로 your age라고 하는 변수로 바로 들어가지는데 파이썬은 인풋으로 받은 거는 기본적으로 문자 열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쓸 거면 이 인풋을 감싸는 i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입력한 값이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 숫자로 변환을 해서 your age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입력을 받는 방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거 다 연산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독특한 좀 연산이 바로 증감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x 라고 써주게 되면 그 x라고 하는 값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하든 뭐 연산에 사용하든 어찌됐든 사용을 한 다음에 바로 그 값을 하나를 늘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또 그게 바로 이 플러스가 x 앞에 붙으면 그게 바로 이제 전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이미 하나를 늘린 다음에 사용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값을 프린트하기 전에 미리 하나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감과 감소 연산자는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파이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좀 파이썬만의 독특한 연산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정수 부분의 목만 구해주는 슬래시 두 개짜리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y승을 구해주는 이 별을 두 개를 붙인 그래서 파워 연산을 하게 되는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연산자도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내 자신에게 대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x 슬래시 두 개는 y 이렇게 하게 되면 x랑 y랑 이 나머지 그러니까 몫을 구한 다음에 그 몫을 x에다 넣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x하고 별별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x의 y승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x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C 언어에서 if문은 if 가로 열고 조건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해야 될 일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이 brace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어. 그런데 또 어떤 조건은 만족해 라고 그런데 또 물어볼 때는 else if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else if는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족하니 그런데 또 이건 만족하니 그렇지 않은데 또 이건 만족하니 이렇게 계속 else if로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else라고 써주면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그 else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생긴 게 이제 C 언어고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자, if 해놓고 어떤 조건을 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블록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때 그 블록을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다 브레이스를 가지고 이제 열어주는데 이 파이썬은 브레이스를 안 씁니다. 그래서 콜론으로 블록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이 탭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들여쓰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블록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같은 들여쓰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 그게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고 다 블록이 끝났다라고 하면 들여쓰기를 나와서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블록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블록을 묶어줄 때 콜론으로 시작하고 들여쓰기로 묶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 if가 만족하지 않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만족하니?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다른 언어들은 다 else if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것도 줄여요. 그래서 elif. 그래서 elif 어떤 조건, elif 어떤 조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모든 예외의 경우는 다 else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lse if와 elif 요게 좀 파이썬만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for 가로 열고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int x는 1 초기화를 시켜줬죠. 그리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돌아라.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x의 값이 한 번씩 늘어나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y를 이용할 수도 있고 z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 값도 2씩 늘어날 수도 있고 뭐 크거나 같거나 뭐 아니면 작거나 이렇게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포문의 C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파이썬에서 그러면 포문을 어떻게 쓰느냐? for 어떤 변수 i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in 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객체들이 이제 와야 정상이지만 숫자를 생성해 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게 바로 range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11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게 해주면 1부터 10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1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이 포문은 10번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range인데 0,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부터 해서 사실은 99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를 써줬는데 100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100은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예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ange하고 6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까지는 되고 6이 되면 나와버리니까 총 요거는 5번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겠네요. 자, C 언어에서 while moon 해놓고 이제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그 해당하는 블록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무한 반복을 할 때에는 조건에다가 true를 상징하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보통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좀 특수한 형태가 do while문이 되는데요. 그래서 while문은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하는 반면에 do while문은 우선은 한 번은 실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한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지금 while문을 우리가 조건 해가지고 쓰는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이 true, false라고 하는 게 별도로 불리언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 루프를 만들 때는 while true, 그 true 할 때 t는 대문자고요. 또 false 할 때 f도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while true 해가지고 그 블럭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무한 반복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while문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 while else, 마치 if else처럼 while else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나왔을 때에만 else를 한번 실행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은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왔는지 판별해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 해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C 언어에서는 함수 이름이 있고 괄호 열고 어떤 매개 변수를 받는지 그 매개 변수의 타입과 이름 다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의 결과를 안 돌려줄 수도 있지만 돌려줄 때에는 return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return 할 때 값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뭐 0, 1, 2 같은 그런 정수를 돌려줄 때 그때는 이제 return 타입이 int 타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어떤 문자를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리턴 타입이 캐릭터 타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수의 이름 앞에는 그 함수가 어떤 형태의 값을 리턴하는지 리턴 타입을 써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나 또는 입력 매개 변수가 없을 때에는 그냥 생략을 해도 되고 또는 voi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서 쓸 때에는 함수의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불러서 쓰는데 입력 매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함수를 우리가 쓸 때에는 함수 이름은 반드시 def라고 하는 지시자로 시작을 한다. def는 define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함수명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어떤 기본값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를 부를 때 그 매개 변수 값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매개 변수의 값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할당이 되고 그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함수를 이용할 때 매개 변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쭉 실행을 하다가 값을 그러면 리턴을 하고 끝낸다라고 할 때는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중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끝나고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불러das을 때에는 함수명 괄호 열고 입력값이 리턴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고 없으면 그냥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함수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를 보시면은 ran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랜덤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쓰려면 우선은 헤더에 stdlib.h라고 하는 헤더를 우리가 인클루드를 해줘야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rand라고 하는 함수만 사용해서는 계속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srand라고 하는 시드 값을 넣어줘서 이제 rand의 결과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내가 새로운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srand에다가 매번 새로운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세고 있는 시간값, 요것을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 타임을 넣어준다. 그리고 그 time이라고 하는 함수는 또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time.h라고 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헤더를 포함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파이썬에서는 랜덤이라고 하는 그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 모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포함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한데, 그때 import라고 하는 지시자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import 뒤에 어떤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추가 기능을 이제 일종의 갖다 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랜덤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랜덤 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랜덤 점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소수점으로 나오는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어떤 값을, 정수의 값을 랜덤으로 발생시켜주는 그런 함수도 있다. 그게 바로
rand int, 즉 int의 정수의 값을 랜덤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타트하는 값, 그 다음에 끝나는 값,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을 포함하는 그런 범위에서 어떤 정수의 값을, 난수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변수에 넣고 써도 되고 그냥 프린트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C 언어 배열이죠. 요거를 보시게 되면 C 언어에서의 배열은 어떤 특정 타입의 값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배열 앞에 있는 그 타입이 바로 그 배열에 어떤 타입의 값들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ages는 int 타입의 값을 여러 개를 가지는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이 돼 있고, 대괄호에 이제 그 개수,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25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지금 ages에 0, 1, 2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초기화를 할 때 아예 개수가 딱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배열에 초기화하는 개수, 배열의 크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배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할 때 ages의 대괄호 i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그러면 0, 1, 2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자 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칸이 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의 배열이 바로 문자 열이다. 그리고 문자 열은 우리가 지금 존이라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4칸이 아니라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칸이 더 있는데, 거기에는 종류 문자 역슬래시 0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보통 문자열을 끝까지 표시할 때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제일 끝에 글자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역슬래시 0 종류 문자가 아니면 계속 뭔가를 표시해라, 이렇게 보통 많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이썬은 배열이라는 건 없고 리스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값을 ag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통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파이썬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은 한 가지 타입의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한 이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정수와 그 다음에 high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는 볼 타입,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다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in 할 때 그 뒤에 이 리스트의 객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객체들을 아이터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조회를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경우에는 range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일련의 그 숫자들을 생성해내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의 크기를 주게 되면 0부터 그 크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5다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로 참조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 믹스드하고 대괄호 열고 인덱스 번호를 쓰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을 인덱스 번호로 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C 언어에서 모든 문자열 함수들은 다 st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ength를 줄여서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 문자열의 개수 몇 글자가 있는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compare를 줄여서 cmp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두 문자가 같다라고 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concatenate를 줄여서 cat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스에 있는 문자열을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str 요 함수인데, 그래서 a와 b, 그래서 b를 a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만약에 그 문자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널 값이 아닌 것이고, 그죠? 그리고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널이라고 하는 그런 빈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복사를 할 때는 str cpy를 사용하면 통째로 복사하지만 몇 개의 글자만 내가 복사하겠다 할 때는 strn cpy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서 몇 개만큼의
글자를 취해서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러면 문자열은 개수를 내가 구할 때 length를 줄여서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n하고 이 문자열 이름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 몇 글자가 있는지 글자 수가 구해져서 나오게 되고요. 이 A와 B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그냥 비교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문 같은 거 써서 비교 연산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내가 붙이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플러스 연산을 하시면은 문자열이 두 개가 붙습니다. 공백 없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게 A라는 문자열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때는 if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B in A, 즉 B가 A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찾아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문자열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타입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만을 취하는 거를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슬라이스를 취할 때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변수가 있고 이제 대괄호를 연 다음에 인덱스를 보통 적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0, 0 n 이렇게 하면은 0부터 n까지니까 사실은 글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라고 하면은 0, 1, 2, 3, 4까지 해서 5개만큼의 뭔가를 취해서 일부분만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인덱스 번호는 파이썬의 특징인데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인덱스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구조체는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스트럭 포지션이라고 제가 새로운 포지션 타입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int 타입의 x, int 타입의 y 두 개의 값을 묶어서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선언할 때는 스트럭 포지션 타입의 p1 변수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int i 하듯이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니까 사실은 타입 def로 우리가 새로운 그냥 이름을 지정 짧게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부가적인 기능이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p1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그 세부적인 멤버는 어떻게 줘야 하느냐? p1.x는 얼마, p1.y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요 스트럭 포지션이라고 하는 요 타입 통째로 우리가 함수라든지 이런 거를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라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새로 만들어 낸 거고요. 그 안에는 멤버가 x, y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클래스인데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낼 때는 p1이라고 하는 변수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괄호를 열고 닫고 꼭 함수 호출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멤버는 p1.x, p1.y 이렇게 어, 어, 각각의 값을 조회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봤지만 우리가 클래스는 항상 만들었을 때 초기화 이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그런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